안녕하세요. 와이즈만 대치센터 통합원장 박종구입니다. 이번에 신학기 온라인 설명회 주제는 최상위 학생을 위한 학습 방법, 영재교육원 입시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재학교 진학 준비로 영재교육원이 필수인지, 합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중요한데 그러면 원장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까지 제가 질문 중심으로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재학교 진학 준비로 영재교육원은 필수인가요? 진짜 필수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영재학교는 1단계가 서류평가, 2단계가 창의적 문제해결평가, 3단계가 캠프 전형, 안에서 이제 면접과 구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서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조금 다를 텐데요. 이거는 추후에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를 먼저 보고요. 이후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3학년은 면접 전형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4학년까지 한다면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와 면접 전형을 함께 해서 1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2단계는 교사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재학교와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평가를 보고 있어서 입시 경험이 매우 중요해서 한 번은 진행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 면접평가, 성공의 경험까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실제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지원할 때 제출하진 않지만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내 아이를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가장 어려운데요. 그 중3 아이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 줄 쓰고 말거든요. 실제 자기소개를 잘 못 씁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를 통해서 저는 이게 뭐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보다는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술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험 공간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그 중압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접평가도 동일하겠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예전에는 3학년 때부터 그 면접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학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면접평가 모의 면접을 보는데 3학년 학생이 제가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장래희망 물어봤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부담감이 꽤 큽니다. 근데 한번 했던 친구들은 연습을 하거나 또는 실제 면접평가를 통해서 면접을 봤던 친구들은 훨씬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실제 합격을 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거나 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요. 최상위 그룹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도 영재학교 한번 지원해 볼래? 또는 과학고 지원해 볼래? 또는 자사고 지원해 볼래? 이렇게 최상위 그룹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시 준비는 뭐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 자사고가 있겠지만
이후로 보면 대입의 그 학생부 전형 또는 이제 뭐 논술 전형까지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부서영재교육원의 그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천서가 한 부가 필요하고요. 담임교사 또는 영재교육기관 교사가 추천서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 뭐 재학증명서나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2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영재학교 준비 서류와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영재학교 서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영재학교 서류도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추천서 양식은 실제 연세대 영재교육원 추천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자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이건 교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매우 부족부터 매우 우수까지 있고요. 선생님이 이건 제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거는 평가 불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관찰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수학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매우 우수를 표시를 했다면 왜 매우 우수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교사가 학생과의 교류, 소통이 없다면 매우 우수를 표시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과의 교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이거 하나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 영역, 세 번째는 과제 집착력, 네 번째는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게 꽤 많죠. 근데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아이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꼼꼼히 많이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은 지원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를 표시가 된다면 이 아이는 합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선생님이 지원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이 아이를 뽑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과의 교류 그리고 소통도 매우 중요하고요. 선생님과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학부모님 자녀들은 다 강력히 추천합니다를 표시받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얼마나 같은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등학교 추천서와 또 다른 영재학교 추천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포함된 게 학생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였는지 또는 동아리 지도교사의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지원자와 얼마나 교류를 하였는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이제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첫 번째 영재성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친구들이 이후에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훨씬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는 이 수학과 영재성은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리더십, 도전정신, 대인관계, 협력, 나눔과 배려, 윤리의식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도전해봤는데 좀 실패했어요. 하지만 더 도전해볼래요. 라고 하는 공유를 했다면 선생님은 이 친구는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야.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과 그런 교류가 없는 친구라면 선생님도 되게 잘하는 친구이기는 한데 리더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전 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례가 마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선생님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하죠. 영재학교도. 그래서 매우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여기 너무 무섭죠?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되거나 추천을 유보합니다로 표현되면 아마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천서는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없고요. 학생도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고 바로 영재교육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하는 건데 이것을 학생과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과 교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들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소통해야지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제가 그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3까지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자기소개서까지 하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 고3 아이들이 일주일 남겨놓고 와야지만 대치센터까지 와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기소개서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보시면 지원 동기, 학업에 대한 노력, 탐구 내용, 아이의 강점과 약점, 봉사활동, 도서나 관심 영역 이렇게 모든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했던 친구들은 한국과학영재학교든 또는 다른 영재학교를 지원하기 되게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 실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은 경험하고 관심 있게 보고 이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중등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같은 영재학교, 과학고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줄만 쓰더라도 또는 쓰지 않더라도 아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했지 또는 내 관심 분야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필평가인데요. 지필평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대부분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실험 과정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과학영재학교 볼까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렇게 그린 이유를 설명하래요. 그리고 좀 난이도 높은 거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장치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장치 설계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그러니까 대학부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교는 흡사하게 유사하게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한다면 영재학교 준비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 장소입니다. 아이가 처음 3학년 또는 4학년 돼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또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러 입사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받는 그 중압감은 진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진짜 풀 수 있을까? 되게 다른 아이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는 그래, 아이들 많이 모였지, 학부모님들 많이 모였어, 그래, 내가 번호를 보고 자작하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가서 앉아서 그 시험지가 나눠지겠지,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시간이 되면 내가 검토하고 가면 되겠다 라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질문이었죠. 영재학교 진학 준비로 영재교육원은 필수인가요? 제가 문제를 좀 바꿀게요. 영재교육원 준비는 필수인가요? 합격 말고요. 준비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실제 영재학교와 거의 흡사해서 영재학교 진학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재교육원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합격자 중에 81%가 영재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자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19%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영재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준비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영재교육원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부가 또 있습니다. 2부 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